안녕하세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AT 베이징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두류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AT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중국 개황, 대중국 수출 동향, 식품시장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은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22개의 성, 4개 직할시, 5자치구,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고 2019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1인당 GDP가 2019년 기준으로 약 1만 불에 육박했으며 전체 산업의 53%가 서비스, 40%가 제조업, 그리고 약 6.4%가 농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무역과 농산물 무역을 보면 수출은 약 2조 4천억 불, 그리고 수입은 약 2조억 불이고요.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지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992년 한중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올해 외교관계 수립 28주년을 맞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경제문화, 외교적 교역이 가장 빈번한 인접국가이고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362억 불, 그리고 수입은 800억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의 1차 산업 비중입니다. 중국의 전체 1차 산업의 성장률은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요. 중국 전체의 명목 GDP에서 중국의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약 40%인 5억 5천만 명이 중국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경제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1차 산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 중국 전체 취업자의 약 4분의 1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및 육류 생산 현황입니다. 중국은 전체의 곡류의 40%를 옥수수, 36%를 쌀, 그리고 20%를 밀이 점유하고 있는 생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많은 양의 대두를 미국 및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국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금류의 알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다른 소고기나 양고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 동향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맥주, 설탕, 조제분유, 인삼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의 중국 대중수출액은 1분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특히 1, 2월에 중국 내에 코로나19 확산되고 물류가 정체되면서 올해 1분기 대중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2% 감소했고요.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둔화되고 물류가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의 대중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하락폭으로 대폭 감소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도 외식 및 외수출을 자제하고 있어 자택 내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라면, 소스, 과자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인삼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면역력 강화 등 건강 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삼류 역시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식모임이라던가 외식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류의 대중수출액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식품 시장의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식품 기업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식품 시장의 확대가 동반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농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 2009년 167억 불에 불과했던 농식품 수입액이 2019년
724억 불로 증가했고요. 특히 중국이 이러한 농식품 수입을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중식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액에서 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8%에서 2019년 17.1%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된 것 중에서 수출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70%를 가공식품이 점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공식품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식품 수출을 견인했지만, 현재 신선농산물이 중국 내에서 콜드체인 확대 및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에 힘입어 신선농산물이 중국 내에서 빠르게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선농식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입니다. 중국은 프리미엄 안전농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소득 1만 6천 불에서 3만 4천 불 사이의 인구 점유율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1%까지 증가했고요. 유기농 식품 시장 역시 이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저칼로리, 저지방, 저당분 등 기능성, 웰빙 관련된 음료의 소비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멜라닌 분유 파동에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은 특히 본인의 아이가 먹는 조제 분유의 경우에는 수입산을 선호하는 추세가 매우 강하고요. 특히 영유아식품 및 건강식품들도 외국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조제분유 시장 규모는 2012년 113억 불이었지만 2021년 237억 불로 증가했고요. 이 중 많은 비중을 수입산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텔이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중 40세 미만 어머니의 약 54%가 유기인증 영유아 식품의 품질을 신뢰하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는 경우 현재 유기농, 건강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산 식품이 중국 수입산 영유아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 미만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K푸드들이 향후 중국 영유아 식품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공간은 여전히 큰 편입니다. 중국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된 O2O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최고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고요. 그 인하한 품목의 1449개 중에서 농식품 관련 품목이 387개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최유 관세율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의 한중 FTA 관세율보다 더 낮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식품 기업들에게 중국 수출 시 보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기존의 질검총국이 검역을 담당하고 해관이 통관을 담당했던 이원화된 구조를 해관이 검역과 통관을 담당하는 일원화된 구조를 바꿨고요. 또한 각 항구에 해관 시스템을 전산화시키고 모든 기준들을 통일시켜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보다 중국식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통관 시간 및 비용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개선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시장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식품 시장 트렌드에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경제가 둔화되었고 구매력이 없다고 평가되었던 중서부 내륙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체의 성장률에 비해서 중국 내륙의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서부 내륙 중심 도시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2016년 약 9만 4천 개에 불과했던 편의점 수는 2006년 대비 30% 증가한 12만 2천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O2O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이 각광받고 있고요. 짧은 배송 기간과 저렴한 가격으로 번들 제품 구매가 가능한 O2O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수입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영유아 식품 시장은 많은 해외 기업들에게 향후에도
발전 공간이 많은 시장을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중장년층 그리고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면역력 증강에 대한 이슈가 중시되면서 한국의 인삼에 대한 소비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현재 중국의 소비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향후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AT가 간략한 전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연계된 스타 상품을 발굴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왕홍으로 대표되는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한화 약 102조 6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이커머스라는 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 생방송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AT는 올해 중국의 유명한 왕홍의 유자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유제품 및 유자차를 판매했고, 타오바오 라이브, 즉 중국 최대의 라이브 이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이 라이브를 통해서 유자차와 함께 판매하여 유제품은 약 5분 만에 5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유자차는 약 3분 만에 6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러한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이 향후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 좋은 마케팅 툴이 될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춘보, 벌라이정호와 같은 식품 전문 온라인몰들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0%, 125% 각각 증가했고요. 저희 AT는 이러한 춘보, 벌라이정호와 한국 식품의 대중 진출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새로운 유망 품목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온라인몰에 입점시키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O2O 웨이샹 등 모바일과 연계된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허마시엔성, 알리바바 그룹 사내의 O2O 매장이고요. 그리고 세븐프레시, 찡동 사내의 O2O 매장입니다. 이러한 O2O 매장들과 함께 결합하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동시 판매 채널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식품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마케팅 툴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 즉 위챗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웨이상을 통해서 새로운 SNS 모바일 플랫폼의 유통 채널을 개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웨이샹의 경우에는 2017년 경제 규모가 하나 약 83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이러한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인프라들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루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및 홈쇼핑 연계 신수요 창출입니다. 현재 AT는 중국 최대 음료 프랜차이즈인 럭킨커피의 모바일 앱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유자차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런칭하고 프로모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인 한나상그룹의 배달앱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레토르트 삼계탕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런칭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홈쇼핑 채널을 평가받고 있는 동방 홈쇼핑에서는 지난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식품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홈쇼핑은 단순히 TV라는 플랫폼의 가도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것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고요. 특히 홈쇼핑의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았던 중장년층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중장년층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인삼이라던가 새로운 식품의 경우에는 홈쇼핑 역시 새로운 유통 채널로 개척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중국 시장 트렌드를 활용한 새로운 히트 상품, 즉 수출 전략 상품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홈쿠킹, 즉 자택 내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스, 과자, 라면, 음료류 외에도 쌀가공품 및 주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품목들을 발굴하고 바이오와의 매칭을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한 80년대 이후 출생 소비층을 대상으로는 미용 뷰티 관련 상품을 보다 마케팅하고요. 그 이후에 고소득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및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인산 제품들을 특히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AT가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해서 구축한 인프라, 즉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AT는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 시에 제품을 통관 사전 검토하고 중문 라벨링 제작하고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지화 지원 사업은 우리 식품 기업들이 AT의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 global.at.or.kr에 전산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신다면은 언제든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만나는 모든 애로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의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AT는 중국 지역본부에서 칭다오, 상하이, 베이징 이 3개 권역을 묶어서 현재 제품의 수출 컨설팅, 그리고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약 50여 개의 우리 식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중국으로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AT의 K푸드 대중 수출 전략을 발표를 마치겠고요. 현재까지 저희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료를 봐주신 많은 우리 식품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무역협회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